청취자 여러분, 지금 눈을 한번 살짝 감고 상상을 하나 해보시겠어요? 오, 시작부터 상상인가요? 네, 좋습니다. 그 거대한 디지털 폭포가 하나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쏟아지는 게 물이 아니라 엄청 눈부신 황금색 동전들인 거예요. 아, 동전 폭포요. 네네. 막 촤르륵 하는 경쾌한 소리랑 같이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는데 자세히 보면 그 폭포 아래에 커다란 웅덩이가 하나 있고 그 수많은 동전들이 거기 고인 채로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거죠. 뭔가 아름답긴 한데 좀 아깝네요, 그게. 맞아요. 보고 있으면 묘하게 답답하고 진짜 아까운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이번 심층 분석은 바로 이 멈춰버린 황금 동전들을 다시 거센 물결로 만들어줄 그 완벽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고여있는 황금 동전들이라는 표현이 오늘 다룰 주제의 핵심을 딱 찌르는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의 증권 계좌에서 쿨쿨 잠자고 있는 그 배당금을 의미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핵심 미션이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 배당금을 실시간으로 재투자하는 자동 리밸런싱 시스템, 그러니까 일명 AI 배당 집사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 배당금을 보면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우리 회사 휴게실에서 코 골면서 잠만 자고 있는 에이스 직원 같달까요? 에이스 직원이요? 아, 능력은 엄청 좋은데 네네. 그러니까 분명 엄청난 능력을 가진 돈이 내 계좌로 딱 들어왔는데 다시 일하러 가지 않고 그냥 푹 쉬게 놔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돈이 막 돈을 벌어오게 해야 하는데 그 흐름이 뚝 끊긴 거죠. 그렇죠. 사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던 개념이 바로 그 복리의 마법이잖아요. 아, 복리, 네네. 엄청 유명한 말이죠. 맞아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이 AI 엔진은 단순히 그냥 코드를 짜서 매매를 좀 편하게 해보자. 이런 기술적인 잔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이 복리의 마법을 극한으로 가속화시켜서 여러분의 자산이 막 스스로 증식하는 그런 무한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설계하는 과정인 거죠. 아, 근본적인 설계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에이스 직원, 이 배당금에 대체 왜 휴게실에서 그렇게 잠들어 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고 싶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배당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 문자를 딱 받으면 누구나 기분은 엄청 좋잖아요. 꽁돈 생겼다 약간 이러면서요. 근데 왜 이걸 바로 다시 투자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인간의 본성과 감정 때문인 것 같아요. 배당금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바로 재투자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정말 드물거든요. 진짜 그래요. 뭔가 밥 사 먹게 되고. 맞아요. 일상에 치여서 단순히 귀찮은 것도 분명히 있죠. 근데 더 치명적인 이유는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면 그때 저점에서 딱 사야지 하는 그 타이밍제기 때문입니다. 아, 타이밍. 내가 싸게 사겠다. 네네. 바로 그 찰나의 망설임이랑 약간의 탐욕이 복리의 톱니바퀴를 그냥 멈춰버리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그쵸. 가치 투자의 거장인 존 네프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배당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실 장부상 이익은 회계 기술로 좀 만질 수가 있는데 주주의 계좌로 딱 꽂히는 이 현금이야말로 그 기업의 실질적인 체력을 증명하는 유일한 지표거든요. 아, 배당금이야말로 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귀한 현금을 받고도 그냥 묵혀둔다는 건 시스템적으로 엄청난 낭비인 셈입니다. 근데요, 잠깐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이 좀 떨어졌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당금으로 이른바 그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더 이득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충분히요. 그러니까 10만 원일 때 사는 것보다 한 9만 5천 원으로 떨어졌을 때 배당금으로 사면 주식수를 더 많이 늘릴 수 있잖아요.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약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단기적인 일회성 매매고 운 좋게 바로 다음날 주가가 딱 떨어져 준다면 방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간 환율이라는 건데요. 시간 환율이요? 그게 뭔가요? 청취자 여러분이 주가가 도대체 언제 떨어질지 하루 종일 차트를 들여다보고 뉴스 검색하고 지금 살까 말까 매수 시점을 고민하면서 소모하는 그 인지 에너지랑 시간의 가치 있잖아요. 그걸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셨냐는 거죠. 아, 약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인데요. 그니까 내가 5천 원 싸게 사려고 고민하는 그 시간 동안 차라리 내 본업에 집중하거나 아예 푹 쉬는 게 오히려 더 가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게다가 기회비용의 문제도 엄청 크거든요. 기회비용이요?
네. 만약에 한 5%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6개월 동안 현금으로 그냥 들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시장의 상승장을 타버려서 10%가 훌쩍 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완전 손해죠. 배 아파서 잠도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5%를 아끼려다가 10% 수익을 아예 놓쳐버리고 그 현금은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논셈이 되는 거잖아요. 와, 그러네요. 그래서 AI는 완벽한 최저점을 잡는 데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AI의 유일한 목적은 들어온 현금을 단 1초라도 빨리 복리 기계 안에 다시 집어넣어서 돈이 쉬지 않고 계속 일하게 만드는 데 있거든요. 아, 멈추지 않게 하는 거? 네네. 실제 시장 데이터를 봐도요. S&P 500 지수의 단순 수익률이랑 배당금을 즉시 계속 재투자했을 때의 그 토털 리턴, 총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지난 30년 동안 정말 수배의 자산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대박이네요. 결국 인간이 감정적으로 타이밍을 재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라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이 시스템을 돌릴 전장, 즉 시장은 어디로 봐야 할까요? 우리가 공략할 핵심 시장은 크게 두 곳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에는 무려 25년 이상이나 매년 배당금을 늘려온 배당 귀족주들이 있어요. 배당 귀족주. 네네, 들어봤어요. 얘네들은 하락장에서도 회복 탄력성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한국 증시에는 최근에 그 밸류어 프로그램 영향으로 시가 배당률이 막 5%에서 8%까지 달하는 고배당 우량주들이 있습니다. 오, 8%면 진짜 높네요. 맞아요. 이 두 시장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풍부한 현금 흐름이 우리 복리 엔진의 아주 훌륭한 연료가 딱 되는 거죠. 이야, 인간의 감정이랑 그 타이밍 재기가 문제라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완벽하게 배제할 수 있는 차가운 이성이 필요할 텐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네요. 네, 본격적인 시작이죠. 오직 데이터로만 움직이는 AI 에이전트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AI는 배당금이 딱 들어왔을 때 대체 어떤 주식을 살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막 무작정 아무거나 사는 건 아닐 텐데요. 아유, 당연히 아닙니다. 철저한 기준이 있죠. AI의 뇌구조, 즉 의사결정 트리를 상호 괴타적이고 전체를 포괄하는 그 미시 구조라고 하죠. MEC 구조로 아주 정교하게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아, 미시 구조.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비중 보정형입니다. 비중 보정형이요? 네, 내가 애초에 포트폴리오 비율을 딱 설정해 뒀을 텐데 주가가 떨어져서 목표 비중보다 낮아진 종목이 있다면 그걸 우선적으로 딱 매수해서 다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아, 일종의 자동 물타기 겸 밸런스 유지네요. 이거 좋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수익률 최적화형입니다. 현재 주가가 떨어져서 시가 배당률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장 높아져 있거나 아니면 기업의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PBR이 막 0.5 이하로 떨어지는 등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 종목을 딱 찾아내는 겁니다. 아, 여기서 시가 배당률이라는 건 주가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내가 받는 배당금의 비율이 쑥 올라가니까 그걸 계산해서 가장 지금 효율이 좋은 걸 찾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세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성장 혼합형인데요. 들어온 배당금을 100% 전통적인 배당주에만 몰아넣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는 미래 성장을 주도할 기술주에 분산해서 배분하는 로직입니다. 현금 흐름이랑 미래 성장을 동시에 꽉 잡는 거죠. 와, 이걸 쭉 들으니까 제 머릿속에 약간 이런 이미지가 딱 그려지는데요. 대형마트에 심부름을 간 엄청 완벽한 장보기 로봇이 있는 거예요. 오, 장보기 로봇이요? 네네. 마트 입구에서 막 화려하게 반짝이는 1+1 행사 상품?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밈 주식이나 막 테마주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는 눈길 한번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쳐다도 안 보죠. 오직 가족의 건강이랑 딱 정해진 예산, 즉 저평가 지표에 딱 맞는 신선한 식재료만 단 1초 만에 쫙 스캔해서 장바구니에 탁 담는 거죠. 와, 아주 명확하고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진짜 감정이 0%고 효율이 100%인 셈이잖아요. 사실 사람이 이 세 가지 기준을 매번 배당금 들어올 때마다 엑셀 켜서 계산하고 비교하려면 너무 피곤해서 결국엔 포기하게 되거든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머리가 똑똑해진 건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네, 어떤 건가요? AI 두뇌가 활용한 건 알겠는데 이 녀석이 대체 어떻게 제 증권 계좌에 몰래 접근해서 진짜로 그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건가요? 몰래요?
몰래는 아니죠. 아니, 그니까 제 평범한 노트북이 어떻게 월스트리트나 뭐 여의도의 트레이딩 룸이랑 직접 연결된다는 건지 그 손과 발의 원리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막 영화에 나오는 엄청 복잡한 해킹 기술 같은 게 필요한 건가요? 해킹이라뇨. 절대 아닙니다. 엄청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증권사 오픈 API랑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결합입니다. 아, API요? 네, API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증권사가 우리 시스템이랑 대화하고 싶으면 이 문으로 들어와서 이 메뉴판대로 딱 주문해 라고 공식적으로 열어둔 전용 출입구 같은 겁니다. 아, 전용 출입구. 네네. 한국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 같은 대형 증권사들은 이미 이 API를 개인들한테 무료로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오, 증권사가 이미 합법적이고 안전한 주문 창고를 다 만들어둔 거군요. 그럼 파이썬 코드가 그 창고로 가서 내 계좌에 지금 잔고 얼마 있어. 그럼 이 주식 10주 사줘. 라고 대신 말해주는 친절한 웨이터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씩 뜯어볼까요? 이 전체 과정을 구축하는 로드맵이 5단계로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청취자 여러분이 너무 압도당하지 않게 이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쫙 한번 풀어주시죠. 여러분의 평범한 노트북이 드디어 트레이딩 룸으로 변신하는 순간입니다. 네, 원리만 이해하시면 진짜 전혀 안 어렵습니다. 1단계는 연동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증권사 API를 통해서 내 계좌랑 파이썬을 딱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공사죠. 네, 1단계 연동, 2단계는요? 2단계는 두뇌 설계입니다. 여기서 파이썬 코드로 아까 말한 수학적 계산 로직을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ER이 가장 낮고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인 종목을 찾아라 같은 조건문을 딱 넣어주는 거죠. 잠깐만요. 이전에 다른 자료들을 보면 여기서 그 챗 GPT 같은 LLM, 즉 대규모 언어 모델을 써서 PER을 찾는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 지점은 기술적으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수학적 계산을 하는데 LLM을 쓰는 건 엄청 비효율적이고 오류가 날 확률도 되게 높아요. 아, 진짜요? AI면 다 잘하는 거 아니었어요? LLM은 말 그대로 언어를 이해하는 데 특화되어 있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숫자를 쫙 필터링하고 계산하는 데는 완전 맹점이 있거든요. 환각 현상도 있고요. 아하. PER이나 PBR, 시가 배당률을 계산하고 정렬하는 건 그냥 파이썬의 기본 연산 코드로 0.1초 만에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LLM의 진짜 쓰임새는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숫자는 무조건 수학 코드에게 맡겨야지 언어 모델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거네요? 꿀팁입니다. 그럼 3단계는 뭔가요? 3단계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흔히 크롤링이라고 많이 부르죠. 네이버 금융이나 야후 파이낸스에서 실시간 주가나 배당 정보를 쫙 긁어오는 겁니다. 네네, 정보 수집. 4단계는요? 4단계가 드디어 실행입니다. 코드가 24시간 빙글빙글 루프를 돌다가 배당금 입금 문자가 딱 오거나 잔고가 늘어난 걸 감지하면 즉시 분석을 마치고 증권사 API로 매수 주문을 딱 전송하는 거죠. 오, 드디어 샀네요. 마지막 5단계는요? 마지막 5단계는 이 로직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최적화 단계고요. 와, 원리는 진짜 명확하네요.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순간 등골이 약간 서늘해지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서늘하다고요? 왜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 피 같은 돈이 들어있는 계좌를 코드가 알아서 막 매매한다고. 만약 코드에 버그가 생겨서 1,000원짜리 막 동전주를 1만 주 사버리면 어떡해. 이런 공포감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내 통제권을 완전히 기계한테 통째로 넘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 두려움은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또 반드시 가져야 할 경계심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아주 강력하게 권장하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오, 뭔지 너무 궁금한데요? 처음부터 100% 완전 자동화로 돌리지 마십시오. 대신 하이브리드 자동화를 먼저 구축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요? 기계랑 인간이 막 반반씩 일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AI가 시장 데이터를 쫙 수집하고 분석해서 주인님, 지금 입금된 배당금 15만 원으로 A 주식 3주를 사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라고 판단을 딱 내립니다. 하지만 스스로 매수 버튼을 누르진 않아요. 오, 그럼요. 대신 텔레그램이나 스마트폰 알림으로 여러분한테 보고서를 딱 보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알림을 보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승인 버튼을 누를 때만 API가 매수 주문을 딱 실행하도록 세팅하는 거죠. 와, 그거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이네요. 저는 복잡한 엑셀 계산이나 데이터 수집은 하나도 안 해도 되고 최종 결정권자로서 컨펌만 탁 해주는 회장님이 되는 거군요. 심리력 장벽이 완전 확 낮아지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하이브리드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몇 달간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에 이 녀석 일 잘하네 하고 신뢰가 쌓이면 그때 100% 자동화로 넘어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자, 이제 최고급 복리 엔진을 쫙 장착했고 시동도 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험난한 오프로드를 달려야 하잖아요. 만약 연료통에 구멍이 나서 기름이 막 줄줄 새거나 도로 한가운데 있는 깊은 함정에 푹 빠져버리면 이 비싼 엔진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네,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겐 엔진을 튼튼하게 보호할 방패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패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방패는 바로 절세 전략입니다. 텍스 실드라고도 하죠. 호스트님, 복리의 가장 끔찍한 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가 하락? 폭락장 아닌가요? 아닙니다. 바로 세금이에요. 아, 세금. 한국의 경우 배당을 받을 때마다 무려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100만 원을 배당받으면 15만 4천 원이 그냥 허공으로 확 사라지는 거예요. 와, 15.4%면 진짜 크네요. 이 세금이 매번 떼이면서 복리가 굴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손실액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네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 이 피 같은 수익률이 새어나가는 세금 구멍을 어떻게 막아야 하죠? 그래서 배당 자동화 시스템은 반드시 일반 주식 계좌가 아니라 ISA 계좌나 IRP 같은 절세 계좌 위에서 돌아가게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아, 절세 계좌요? 네, 이 계좌들을 활용하면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과세를 이연시키거나 아예 비과세 혜택을 쫙 받을 수 있거든요. 국가의 세금으로 헌납해야 했을 그 15.4%의 현금마저 내 계좌에 고스란히 남아서 다음번 재투자를 위한 아주 훌륭한 원금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방어력의 차원이 아예 달라지는 거죠. 와, 머릿속에 약간 돋보기 들고 막 방패 들고 방어하는 너구리가 그려지네요. 세금 구멍을 막았다면 두 번째 위험 요소인 함정은 뭘까요? 아까 전문가님이 배당 함정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아, 네네. 이게 주식시장에서 정말 흔하게 벌어지는 비극 중 하나인데요. 종목을 막 검색하다 보면 배당률이 10%, 15%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엄청 높은 기업들이 딱 보입니다. 오, 15%요? 네. 그럼 초보 투자자분들은 와, 은행 이자의 몇 배야 이거 무조건 사야지 하면서 덥석 물게 되거든요. 약간 사막을 막 걷다가 엄청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눈이 돌아가잖아요. 네. 하지만 막상 가까이 다가가서 그 물을 마시려다 보면 그게 신기루였다는 걸 딱 깨닫게 됩니다. 신기루요? 배당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건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배당금을 막 퍼주는 게 아니라요. 회사에 엄청난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반토막, 세토막으로 폭락했기 때문에 비율상으로만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일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아하, 배당금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떨어져서 비율만 높아진 거다. 맞습니다. 이런 기업은 조만간 배당금 자체를 아예 삭감해버리거나 없애버립니다. 아, 주가가 떨어져서 그냥 싸 보이는 거지 속은 완전 골마 있는 거군요. 그럼 우리의 이 똑똑한 AI 집사는 이런 신규류를 대체 어떻게 피해가나요? 자, 여기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LLM, 즉 언어 모델이 빛을 딱 발합니다. 아, 드디어 LLM이 나오네요. 숫자는 아까 파이썬으로 계산한다고 했죠. 근데 AI는 실시간으로 뉴스 기사나 증권사 리포트의 텍스트를 쫙 읽어드립니다. 이 이른바 뉴스 감성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경영진이 배당을 줄일 조짐이 있는지 혹은 이익 성장률이 최근 3년간 계속 마이너스인지 그 텍스트의 맥락을 파악해서 부정적인 시그널을 딱 감지해내는 거죠. 오, 숫자는 파이썬이, 문맥은 LLM이 완벽한 역할 분담이네요. 네,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내가 원할 때 팔지도 못하는 그 유동성 슬리피지 현상을 막기 위해서 시가총액의 하한선도 코드로 철저하게 딱 설정해둡니다. 와, 진짜 숫자랑 언어 모델을 결합해서 완전 무적의 방탄복을 입혔네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눈앞에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이 딱 보이실 겁니다. 네, 엄청난 총사진이죠. 이 감정 없는 완벽한 AI 에이전트가 세금 구멍을 막고 부실 기업을 싹 걸러내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쉬고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한다면 과연 어떤 마법이 일어날까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딱 시각화해서 보면 그 파괴력을 진짜 실감하실 수 있는데요. 연평균 7%의 배당을 주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가정해보죠. 네, 7%요.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현금으로 빼서 치킨 사 먹고 쓴 사람의 자산 그래프는 그냥 원금 수준에서 완만한 일자직선으로 쭉 이어집니다. 변화가 없죠? 너무 슬프네요.
하지만 AI를 통해서 감정 개입 전혀 없이 절세 계좌에서 10년간 무한으로 재투자한 사람의 자산 그래프는요. 처음 1, 2년은 앞사람이랑 되게 비슷해 보여요. 근데 5년, 7년이 넘어가면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팍 솟구쳐 오릅니다. 아, 마치 평지였던 땅이 거대한 산의 융기처럼 막 치솟아 오르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산맥처럼요. 맞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프의 기울기 자체가 아예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비전이거든요. 네네.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유한한 노동소득을 시스템이 스스로 자본을 팍팍 증식시키는 시스템 소득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아, 이전 심층 분석에서 저희가 지식의 토큰화라는 주제를 다루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청취자 여러분? 네, 엄청 중요한 내용이었죠. 내 머릿속의 지식을 콘텐츠나 토큰으로 만들어서 현금을 창출하고 그 현금이 오늘 우리가 만든 이 AI 배당 자동화 파이프라인으로 흘러 들어와서 무한히 팽창하는 구조. 이 두 가지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딱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개인이 이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진정한 경제적 주권, 그러니까 라이프 5.0을 완성하게 되는 거군요. 와, 정확한 통찰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논의한 이 시스템은 단순한 주식 투자의 기술을 넘어서 내 삶의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철학적인 접근이기도 하거든요. 와, 청취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계좌에 배당금 입금 알림이 딱 떴을 때 꽁돈이다, 오늘 저녁은 무조건 외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대신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충실한 AI 집사가 방금 복리전사를 전장에 또 한 명 투입했군 하고 말이죠. 하하, 복리전사 멋진 표현이네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에이스 직원을 당장 깨우십시오. 스마트 인사이트 랩에서 발행한 131번 리포트, AI 배당주 자동 리밸런싱 풀 버전을 꼭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포함된 실전 코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첫 번째 시스템을 오늘 바로 구축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코딩이라고 하면 좀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아까 말씀드린 승인 버튼만 누르는 하이브리드 방식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면 시스템이 진짜 나를 위해 알아서 일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하고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흥미진진한 탐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런 좀 도발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 어떤 상상인가요? 만약에 오늘 방송을 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막 수백, 수천만 명의 투자자들이 이런 감정이 단 1%도 안 섞인 완벽한 AI 에이전트들을 주식시장에다 풀어놓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와, 수천만 대 봇이요? 네네. 인간의 두려움이나 탐욕은 시장에서 완전히 싹 사라지고 수백만 개의 기계들이 막 0.001초 단위로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고 저평가 지표를 분석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재투자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말이죠. 상상만 해도 시장의 패러다임이 확 바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기업들은 주주들의 그 AI 봇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배당 정책을 대체 어떻게 바꿀 수밖에 없을까요? 배당을 안 주면 봇들이 아예 쳐다도 안 볼 테니까요. 맞아요.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 AI가 이 주식시장에서 가치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황금 동전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거대한 폭포수 아래에서 여러분의 AI 집사는 그 거대한 변화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이 짜릿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며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 더 날카로운 지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